두 발로 걷는 인간이기 때문에 특히 더 아픔을 느끼는 부위 바로 무릎인데요. 무릎 질환 중에서도 특히 이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랭킹으로 만나보시죠. 이탈리아 축구의 기대주 니콜로 자니올로. 축구 강국 이탈리아에서도 유독 돋보이는 자니올로는 한창 창창한 나이 20살에 은퇴를 심각하게 고민했다고 하는데요. 이유는 바로 전방 십자인대 부상. 두 차례 십자인대 부상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으며 결국 눈물을 쏟았답니다. 다행히 몸과 마음을 추스르며 재활에 매진 복귀 가능성을 점점 높이고 있는데요.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이 목표라는 자니올로의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2021년 국가대표로 구수땀을 흘리고 있는 여자농구 간판 스타 신지연 선수. 고등학교 시절 한 경기 최다 득점 기록, 2014년 신인상을 받은 유망주였는데요. 2015년 왼쪽 무릎 전방 십자인대 파열로 2년이라는 긴 시간을 재활에 매달렸다고 합니다. 이후 2020년, 2021년 시즌 베스트 5를 수상하며 다시 전성기를 찾은 신지연 선수. 코트에서 활약하는 멋진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무릎 질환에 대해서 알려주실 분, 정형외과 전문의 정재훈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이 첫 번째 주제가 이제 전방 십자인대입니다. 예, 먼저 전방 십자인대는 어떤 역할을 하고 이제 어디에 있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모델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모형을 가져오셨어요. 예, 무릎에는 중요한 인대가 예. 4개 있습니다. 4개. 그 안쪽에 있는 거 내측 부인대, 네네. 바깥쪽에 있는 것은 외측 부인대에서 네네네. 그 옆에 있는 인대들은 좌우로 이렇게 흔들리는 걸 이렇게 막아줍니다. 야, 양옆으로 흔들리는 걸 잡아주는군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십자인대는 네. 무릎 속에 있습니다. 모델 모델 이렇게 구부려 보면은 예. 이 십자로 교차하고 있는 인대가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 중에서 앞에 있는 거, 예. 이거를 전십자인대라고 하고. 그게 이제 전방 십자인대라고 하는 거죠. 전십자인대라고도 하고 전방 십자인대라고도 합니다. 그 뒤에 있는 것은 후십자인대 또는 후방 십자인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네네. 근데 전방 십자인대는 무릎이 이렇게 앞으로 빠지는 걸 방지해 줍니다. 예. 그리고 후방 십자인대는 예. 이렇게 뒤로 빠지는 걸 방지해 뒤로 줍니다. 밀려나는 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방 십자인대가 네네. 파열이 되면은 네네. 자꾸 활동 중이나 운동 중에 이렇게 무릎이 네. 이렇게 자꾸 불안정해 빠지니까 통증도 있어서 활동이 네. 잘 안 되고 예. 후유증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네요. 예. 자, 지금 보니까 랭킹에 있는 두 분 모두 이제 운동선수입니다. 네. 예. 격렬하게 뛰고 부딪히는 일이 많은 분들인데 전방 십자인대는 어떤 경우에 파열되게 되나요? 예, 전방 십자인대는 대개 네. 뭐 1톤 이상의 힘에도 견딘다. 강한 인대라서 예. 작은 부상이나 활동 중에 이렇게 쉽게 파열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파열되는 경우가 이론적으로 두 가지 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네. 우선 점프에다가 착지하면서 네. 또는 아니면 넘어지면서 네. 이렇게 무릎이 예. 과도하게 적겨지는 경우. 아이고. 이렇게 과도하게 적겨지는 경우. 또 한 경우에는 달리다가 급정지하면서 무릎이 구부러지면서 약간 밖으로 적겨지고 이렇게 외회전이 될 때 이럴 때 잘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순간적으로 거기에 힘을 받아서 끊어지는 거네요. 어떻게 보죠. 그렇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전방 십자인대 치료법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인대는 MRI로 주로 진단이 이루어지는데요. 네네. 파열이 확실하고 네. 그리고 파열이 되면 아까 흔들림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네. 흔들림이 많이 있는 경우에는 일단 수술을 해주는 게 좋고요. 그럼 그걸 뭐 꼬매나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이어서 이렇게? 네.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것은 인대를 서로 만들어주는 수술을 하면서 네네네. 기존에 있던 인대를 보존해주는 방법을 많이 써요. 인대가 부분 파열이 됐다랄지 네. 아니면은 흔들림이 별로 적으면서 관절 속을 들여다 보니까 인대가 상당히 건강하게 있으면서 네. 그런 경우에는 바로 그 인대를 서로 만들어주는 수술을 하지 않고 예. 일단 보조기 치료를 해서 나중에 정 안 좋으면은 예. 재건술을 하더라도 검토를 하자 이렇게 가는 좀 수가 경과를 좀 지켜보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자, 무릎은 이제 이후에 재활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 전방 십자인대 재활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할까요? 전방 십자인대 네. 재활은 크게 세 가지 네.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우선 수술 후에 인대를 함부로 움직이면 안 되고 보호해 주는 거. 둘째로는 근력 강화 운동하는 거. 네네네. 그리고 관절 운동을 회복하는 이 세 가지인데 인대를 보호하는 것은 의사들도 굉장히 지침을 많이 주고 네네. 또 환자들도 굉장히 주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잘 네. 됩니다. 예. 그리고 관절 운동도 십자인대 재건술 같은 이런 수술들은 네. 상처를 많이 내고 하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예. 관절 운동도
잘 됩니다. 어. 그런데 근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 치료 중에 쭉 근육이 빠졌다가 나중에 예. 회복시켜야 되는데 예. 그 근력 강화 운동을 꾸준히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네요. 예. 자, 무릎은 하루에도 몇 번씩 써야 하는 부위지 않습니까? 아마 무릎 안 아파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자, 이분들도 무릎 부상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랭킹으로 만나보시죠. 시원시원한 경기 운영에 시원시원한 성격까지 남녀를 가리지 않고 팬들이 많은 김연경 선수. 2012년 런던 올림픽 당시 우리나라는 아쉽게 4위에 머물렀지만 김연경 선수는 여자 배구 득점왕 MVP까지 차지하며 스타 중에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그 당시 김연경 선수는 반월상 연골 파열로 심각한 무릎 부상에 시달렸다고 하는데요. 올림픽을 마친 후에야 수술대에 오를 수 있었던 김연경 선수. 이후에도 지금까지 맹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자 배구의 기둥 김연경 선수 건강 잘 챙겨서 코트에서 활약하는 모습 오래오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루과이 축구대표팀의 간판 스트라이커 루이스 수아레즈. 우루과이 올해 축구선수와 피파 클럽 월드컵 득점왕,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등 화려한 경력을 가진 그가 2014년 브라질 월드컵을 앞두고 반월상 연골이 재파열됐는데 이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은 채 월드컵 출전을 감행했습니다. 이후 2017년과 2019년 또다시 반월상 연골 부상으로 팬들의 우려와 질타를 한 몸에 받았는데요. 여전히 우루과이 팀의 든든한 기둥인 수아레즈 선수. 무릎 건강 잘 챙겨서 그라운드를 누비는 그의 모습을 오래오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아레즈 선수는 반월상 연골 파열을 한두 번 겪은 일이 아니네요. 예. 반월상 연골은 어떤 경우에 파열이 됩니까? 반월상 연골이 잘 찢어지는 경우는 무릎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구부리면은 예. 연골의 뒤쪽으로 이렇게 체중이 집중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비틀어지면은 여기서 여기 이 상태에서 딱 일어날 때 네. 이렇게 많이 파열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 그런데 전입전에는 한 번에 큰 충격에 의해서 파열이 되지만은 네네네. 이거는 반복적인 어떤 충격이 가해질 때 잘 생긴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환자분들이 내가 언제 연골이 파열됐는가 그걸 기억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러네요. 실제로. 그러니까 한 번에 확 뭐 이거 인대는 딱 끊어지지만 네, 예, 이건 그게 그렇습니다.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축구 선수 뭐 수아레즈 선수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선수의 경우는 치료 시기를 놓쳤나 봐요. 제때 예. 치료를 받지 않으면 발생하는 증상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반월상 연골 파열도 전십자인대 파열처럼 네. 처음에는 좀 아프다가 네. 아주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좋아지거든요. 좀 익숙해지는 거겠죠. 그렇죠. 그게. 예. 일상생활 정도는 평지를 가만 걷는 정도는 예. 별 탈이 없을 정도로. 아, 가능하니까. 그러다가 쪼그려 앉아 일어날 때, 아. 계단 보행할 때, 그럴 네. 때 통증이 생기기 때문에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이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네네. 그렇다면 방치하다가 예. 그래도 좀 이상하다 검사해보자 해서 예. 진단내는 수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예. 전방 십자인대와 반월상 연골 파열 예. 증상이 좀 다른가요? 우리가 이거를 이제 구분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전십자인대는 우선 굉장히 강한 충격, 한꺼번에 갔을 오는 때. 충격. 그리고 굉장히 통증이 예. 심하죠. 며칠간 걷기도 힘들 정도로. 네. 그런 반면에 반월상 연골 파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큰 충격이 아니고 본인이 언제 다친지 어떤지를 잘 모를 정도. 좀 더 지냈을 때 증상의 차이가 생기는데 전십자인대 파열은 문제가 네. 괜찮은 줄 알고 지냈는데 활동하다가 무릎이 이렇게 네. 툭툭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아. 또 며칠 지나면 좋아지고 그러다 그게 네. 괜찮은가 보다 생각을 하고 또 네. 그러다 보니까 네. 항상 연골이 찢어지거나 아. 퇴행성 관절염이 오는 거죠. 그리고 반월상 연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쪼그려 앉았다 일어날 때 예, 예, 이렇게 예. 아프단 말이에요. 근데 또 같은 것은 예. 둘 다 방치를 했을 어. 경우에는 나중에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이런 걸 그러네요. 주의해야 예, 예. 되죠. 자, 그럼 반월상 연골이 파열됐을 때는 수술을 꼭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MRI상에서 확실하게 파열이 있고 음. 그다음에 통증이 일상생활에서 있고 그러게 되면은 수술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예.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반월상 연골은 한번 파열이 되면은 네, 네. 회복되는 게 아니거든요. 재생이 되거나 그러진 않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네. 앞으로 그 많은 세월을 활동도 많이 하면서 예. 지내야 되는데 그걸 그대로 방치하고 지내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유증이 많이 남겠죠, 나중에. 그렇죠. 예. 그런데 MR상에서 연골 파열이 조금 의심이 되는 정도랄지 이런 경우에는 조금 경과를 보다가
정 안 좋아지면은 네네네. 관절경 수술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네네네네. 들어보면은 관절 속을 다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진단 겸 예. 치료 겸 이렇게 수술하는 게 좋다고 예. 권유를 그러니까 하고 우리로 있는데 따지면 미세 카메라 같은 걸 넣어가지고 그렇죠. 관해를 다 세세하게 본 다음에 그렇죠. 예, 정확한 진단을 내리시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냥 무릎 아파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그에 따른 치료도 있으니까요. 무릎이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 먼저 진단을 꼭 받아보시는 게 좋겠네요. 미국 프로농구 NBA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제임스 워디. 이런 전설도 피해갈 수 없었던 질환, 바로 무릎 관절염입니다. 코트에서는 엄청난 점프로 팬들을 설레게 했지만 그만큼 무릎 관절에는 무리가 갔던 거죠. 결국 그는 59세 나이에 인공관절 수술대에 올랐는데요. 수술 이후에는 골프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다시 그 웃음을 볼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건강한 모습 오래오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전설의 농구 선수인데, 야 관절염을 못 피해갔네요. 제가 이제 앞서서 십자인대 파열, 반월상 연골 파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젊었을 때 예. 이렇게 다친 적이 있다고 하면 나중에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더 빨리 올 수 있다고 볼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아, 안타깝네요.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기도 한데요. 예.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것은 이렇게 네. 칼라 있는 부분이 관절 연골인데 이 연골이 닳아지는 거거든요. 아. 아무래도 이제 부상이 잦다 보면은 약해져 있기 때문에 시간이 쭉 지나면서 연골이 더 쉽게 닳아질 수가 있죠. 그러네요. 20대나 30대 이렇게 다친 분들 관절경을 해서 보면은 관절 연골이 닳아지고 있는 퇴행성 관절염 초기 상태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 이건 이제 막기가 어려우니까 진단 받으면 빨리빨리 치료를 해서 증상 잡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치료법이 어떻게 됩니까? 초기의 경우에는 수술이 아니라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활동 관리, 체중 관리, 근력 강화 이 세 가지를 하면서 약 주사, 물리치료하면 치료하는데 활동 관리에 대한 오해가 좀 많아요. 활동 관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활동을 많이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우리 일반 국민들 사이에 예. 관절염은 많이 걸어야 된다 이런 인식이 많이 있어요. 그게 오해네요. 그렇죠. 그래서 활동이 너무 많아서 물이 차고 염증이 생겨서 아픈데도 불구하고 무리해서 걷는. 무리하게 걷는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건 거꾸로 하고 있는 것이죠. 중기가 되면 이제 절골술이랄지 연골 재생술을 통해서 예. 이제 말기하는 인공관절 이전에 네. 자기 관절을 보존해주는 수술을 하는데 관절염이 진행이 되면은 안쪽이 이렇게 닳아져서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휘죠. 휘어지죠. 그럼 이걸 오다리라고 네. 얘기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안쪽으로 체중이 집중이 돼서 더 아프고 빨리 악화가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수술을 해서 예. 다리를 이렇게 돌려주면은 아. 안쪽으로 체중이 덜 가죠. 예. 그래서 이런 수술을 절골술이고 또 이 수술하면서 이제 연골이 어느 한 부분이 깊게 파진 부분이 있다 이렇게 되면은 연골 재생술을 해줘서 같이 해주게 되면 이제 네네. 시기를 잘 고르면은 네. 인공관절이 안 갈 수도 있고 가더라도 좀 지연시킬 수 있고 그렇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임스 워디의 경우가 59세에 지금 인공관절 수술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제 뭐 골프도 치고 뭐 좋다고 하긴 하는데 퇴행성 관절염으로 수술 받고 난 후에 예후는 어때요? 인공관절 하고 나서 네. 뭐 염증이나 이런 큰 특별한 부작용이 없는 한은 네네네.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생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혹시 인공관절이 다를 경우 수술을 다시 해서 또 다른 인공관절을 넣을 수도 있는 건가요? 요즘 수명을 한 15년 내지 20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60세에 수술했더라도 평생 쓸 수도 있고요. 잘 관리하면. 재수술도 물론 할 수 있는데 재수술에서 중요한 게 관절이 많이 망가져가지고 수술하게 되면은 네. 재수술할 때 결과도 덜 좋고 수명이 좀 더 짧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기에 재수술하는 게 좋고요. 특히 이게 전체하는 인공관절인데 예예예. 빨리 하게 되면은 예. 여기 가운데 있는 하얀 게 있죠. 예예. 이게 이제 폴리에틸렌 플라스틱 같은 건데 아. 이것만 교체해서 간단히 재수술하기도 하거든요. 그럼 수술 후에는 뭐 정기 검진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예. 무릎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게 이제 운동이 아닐까 싶은데, 그죠? 평소 건강할 때 예. 어떤 운동을 하면은 이 무릎 질환으로부터 조금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전반적으로 어느 질환에서나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게 근력을 강화해 주는 겁니다. 아, 근력 강화 운동. 제일 좋은 게 스쿼트. 스쿼트. 사실 앞, 뒤, 예, 종아리까지 다 되는 예, 그렇죠. 둔부까지 다 되는 운동이거든요. 예. 종합 운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분들은 좀 관절이 무리가 갈 수 있어서 조절을 좀 해야 되고요. 그 외에 이제 다리를 이렇게 모래주머니를 가지고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이렇게 예. 펴는 운동 이런 운동들을 통해서 꾸준히 해주게 되면은 근육이 튼튼해지면은 무릎의 질환을 줄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자, 건강을 지키는 일.
지금 TV 보시면서 가만히 계시지 말고 앞줄 세 번째 계신 분 다리를 움직이면서 이렇게 보시면 건강도 잡고 재미도 잡고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